안녕하세요. 족부전외과 전문의 김지범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부주상골 증후군의 수술적 치료 중에서 발의 내측과 외측에 심한 통증이 있었던 환자를 수술적으로 치료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영상은 저의 생각을 환자분들에게 또 저의 경험을 환자분들에게 직접 전달하고자 제가 제작을 했고요. 유튜브 족발 닥터킴에 오시면 보다 많은 질문이 가능하니까 이쪽으로 검색해서 오시면 궁금한 부분을 더 대답을 바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저희가 주제는요. 부주상골 증후군입니다. 부주상골 증후군은 무엇이고 증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부주상골이라고 하는 것은 주상골 옆에 선천적으로 하나의 뼈가 더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통증을 유발하는 모든 경우를 저희가 부주상골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이 부주상골에는 후경골건이라는 힘줄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힘줄이 움직이면서 통증이 유발이 됩니다. 이 힘줄은 걸을 때 발을 앞으로 이렇게 지면에서 차고 나가는 역할을 하는 힘을 주거든요. 그래서 걸을 때마다 아프기 때문에 꽤나 괴로운 통증을 환자분한테 줍니다. 시작은 부주상골이 있는 발의 내측 아치 부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심해지면은 발의 외측 날까지 통증이 되는데요. 보시면 발의 내측 아치의 요 중앙 부위, 요 튀어나온 요 부위가 부주상골입니다. 엑스레이에서 봐도 하나의 주상골 부위에 또 하나의 부주상골이 뼈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부주상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주상골 외에 뼈가 하나 더 있고 얘가 돌출이 되어 있으니까 부딪히면서도 아프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후경골건이 이 부주상골을 움직이니까 또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이 아픈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쪽이 아픈 거니까 여기를 안 아프게 하려고 바깥쪽 날로 디디면서 걷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과도하게 보면 이런 식으로 걷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발의 외측 날이 또 많이 닿으니까 발의 외측 날까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주상골의 통증 부위의 내측 부위의 통증으로 시작을 해서 이 부위의 통증을 피하기 위해서 발을 꺾어서 외측으로만 디디고 걷게 되면 이제 통증이 생기는 거죠. 외측 날까지 통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환자는 부주상골로 인해서 발의 양측 날에 통증이 온 환자입니다. 20대 여성이고 다친 적 없이 발의 내측 부주상골 부위에 통증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비수술적인 치료, 깔창이나 투약 등을 했음에도 환자가 3개월간 효과가 없고 오히려 발바닥 외측 날까지 아파지는, 그러니까 병이 진행한 거죠. 그래서 환자한테 이제는 수술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비수술적인 치료가 효과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검사상 환자의 부주상골로 인한 통증이 맞는지 아닌지를 먼저 자세히 확인을 하고 동반 변형이 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학적 검진을 통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부주상골 부위를 누르면 환자가 심한 통증이 오는 압통이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방사선 검사와 CT상에서 부주상골의 크기를 확인을 하니까 제거할 수 있을 만한 크기였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조각 검사를 봤더니 이런 부주상골은 100명 중에 10명에서 15명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단독으로는 통증을 유발하지 않고요. 동반된 변형이 있는 경우에 주로 통증이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반 변형을 찾아서 같이 교정해 주는 게 이 부주상골 수술의 핵심인데요. 이 환자는 조각 검사상에서 짧은 아킬레스 힘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MRI를 찍었더니 부주상골 부위 주변이 빛이 나는, 밝게 빛나는 소견, 이거는 염증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통증은 부주상골로 인한 통증인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CT를 봤더니 이 메인 주상골 옆에 부주상골이 하나 더 붙어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주상골의 사이즈를 봤더니 뗄만한 사이즈예요. 뭐 1cm 이상이 되지 않고 5mm에서 6mm 정도의 두께였기 때문에 이 정도는 떼고 후경골건을 갖다 붙여도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환자분한테는 부주상골을 제거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MRI 사진인데요. 이 부주상골 부위랑 주상골 사이에 하얗게 빛이 나고 있죠. MRI에서는 염증이 있는 부위, 즉 통증이 유발되는 부위에 빛이 나는 소견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위가 통증의 원인이구나 라고 확정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주상골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아픈 건 아니잖아요. 모두 다 아픈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환자가 발의 내측 부주상골 주변에 통증이 있다고 할 때 가장 의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이 환자의 통증이 그럼 과연 부주상골로 인한 거냐 아니냐예요. 근데 MRI상에서 이렇게 밝게 빛이 나면 이거는 부주상골로 인한 통증이니까 부주상골을 제거하면 낫겠다, 이렇게 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주상골 단독으로는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동반 변형이 있는지, 또 그러면 같이 이게 단독으로는 통증이 없는데 왜 이 환자는 통증이 생겼냐, 심지어 다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동반 변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조각 검사를 봤더니 환자의 가운데 아치가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소견, 대부분 아킬레스 힘줄이 짧을 때 이렇게 아치가 뻥 뚫려 있는 소견으로 조각 검사가 보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짧은 아킬레스 힘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부주상골이 심한 자극이 가서 부주상골에 통증이 생긴 것. 그래서 수술은 부주상골을 제거하는 수술에 더해서 저희가 이 짧은 아킬레스 힘줄까지 같이 교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러한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부주상골 수술은 일단 크기를 확인을 해서 크기가 너무 크면 떼면 안 되거든요. 후경골근을 다시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너무 크면 그 부주상골을 원래 주상골에 붙이는 수술을 해요. 근데 사이즈가 크지 않으면 뗄 수 있을 만하면 저는 무조건 떼는 수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위가 튀어나와서 또 아픈 게 있는데 떼지 않으면 그 튀어나온 부분이 해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거하는 거를 선호합니다. 근데 환자는 다행히 제거할 수 있는 사이즈여서 부주상골을 제거를 하고 그 부주상골에 연결이 되어 있던 후경골건을 원래 정상적인 자리인 주상골에 붙이는 수술을 했고요. 아킬레스 힘줄이 짧은 소견이 있어서 저희가 비복근 근막 절제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후경골건을 떼어낸 거죠. 근데 이 모식도를 보면 여기 주상골이 있고 부주상골이 있고 후경골건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부주상골을 떼면 이 후경골건이 떨어진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얘가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얘를 다시 당겨서 여기다가 실로 꿰매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주상골이 너무 크면 후경골건이 당겨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주상골과 부주상골을 하나의 뼈로 만드는 수술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다행히 이 환자는 떼고 후경골건을 당겨와도 여기로 올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였기 때문에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환자분의 짧은 아킬레스 힘줄이 어느 정도인지를 봤는데, 무릎을 핀 상황에서는 발목이 안 올라가고 무릎을 굽히면 발목이 부드럽게 올라가요. 이러한 경우에는 아킬레스 힘줄이 짧기는 짧지만 아킬레스 힘줄을 구성하는 두 개의 근육, 비복근이라는 알근육과 안쪽에 있는 가자미 근육 중에서 비복근만 짧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 아킬레스 힘줄을 다 늘려주는 게 아니라 종아리 내측을 소량 절개해서 비복근, 알근육과 연결된 근막만 절개해주면 이 비복근만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주상골 수술을 하게 되면 3박 4일 입원은 필수입니다. 수술하기 전날 입원해서 수술하고 이틀간의 통증 조절이 필요하고요. 마취는 발하고 발목을 마취하고 재워드려요. 그리고 수술 후 이틀간은 통증이 심할 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심하신 분에 한해서 신경차단 주사를 추가로 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통제가 들어갈 때 저희가 흔하게 생각하는 중추신경계의 자극을 덜 오게 해서 진통을 시키는 먹는 진통제, 주사 진통제에 더해서 그쪽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을 차단시키는 거죠. 그래서 수후 신경 차단 주사까지 해서 통증을 잘 조절을 하고요. 수술하고 나서 6주 통기부스하고 6주 재활에서 12주간 안전가료를 하면 환자분은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환자분이 대부분 어떤 분이든지 일상생활에 복귀를 하는데요. 수술 후 6개월 차의 이 환자 방사선 사진입니다. 부주상골이 제거된 채로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실제 환자분의 모습을 봐도 부주상골 제거 부위가 전혀 부어있지 않아서 환자분 통증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상태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쓰세요? 라고 말했더니 다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었던 했던 운동 그리고 활동, 그러니까 다치기 전입니다. 수술 전에 환자분이 했던 부주상골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기 전에 환자분이 했던 모든 활동과 운동을 다 할 수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수술 후 6개월 차에 걷는 모습을 보면 이 오른쪽 발 수술한 건데요. 부드럽게 잘 걸으시고 그 다음에 한 발로 까치발이 잘 되죠.
한 발로 까치발이 된다는 얘기는 균형도 잘 잡고 근력도 잘 회복이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환자분은 수술 후 6개월째에 자연스러운 걸음을 회복하면서 재활까지 완료가 됐고 실제 생활에서도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이게 검사도 좋고 환자분 증상도 좋은 수술 후에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주상골은 10명 중에서 100명 중에서 10명에서 15명이 있는 변형이고요. 모두가 다 통증이 있지는 않지만 평발 또는 짧은 아킬레스 힘줄 등의 변형이 동반되면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한번 발생되면 걸을 때마다 발의 내측부터 외측까지 통증이 있어서 꽤나 환자분에게 불편감을 줘서 저희가 꼭 치료해야 하는 병이고요. 비수술적인 치료가 효과가 없다면 수술을 하게 되는데 부주상골을 제거하거나 붙이는 수술에 더해서 동반된 변형 교정 수술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처럼 짧은 아킬레스 힘줄이 동반된 경우에는 비복근 근막 절제 수술로 교정이 가능하고요. 이러한 수술은 3박 4일 입원하고 발과 발목을 마취하고 6주 통깁스하고 6주 재활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수술 후 6개월 차에는 어떤 분이든지 대부분 통증이 완화해서 일상생활 이전에 했던 운동으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주상골 증후군이 있어서 비수술적인 치료가 효과가 없어서 수술을 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면 이 환자처럼 좋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 관한 톡톡이 함께합니다.